다음 두 번째 발표는 김성배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김성배 선생님은 통일 코리아 공동대표, 통일학당 운영위원, 사단법인 한배달 이사, 역사의병대 사무총장 등 이런 역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조선의 정립과 통일이란 단행본도 출간하셨습니다. 오늘 김성배 선생님이 발표하실 주제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영토와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김성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때맞춰 비가 내려가지고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통령도 처음 하다 보니 실수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논문 발표도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가 좀 많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큰 주제가 국경사 연구입니다. 그러나 저는 국경사와 국경선이 아닌 땅, 순수한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표지에 지도를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지도 가운데 보면 소암이라는 한자가 보입니다. 이게 진화말로 수엔자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오도를 진화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증자이기도 합니다. 이거 동북공정하고 맞먹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지도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도가 좌우로 두 장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반영한 자료 사진입니다. 여기에 소암초라고 하는 그 지도가 저게 우리가 주장하는 이오도입니다. 진화는 지도에다가 이렇게 아주 손톱만, 그러니까 아주 티끌만큼한 적응을 갖다가 아주 큼직하게 언뜻 봐도 보이게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지도에는 어디에도 이오도를 우리 땅, 우리 영토로 표시한 지도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3대 가정, 땅과 관계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켜야 할 땅이 있고, 되찾아야 할 땅이 있고, 만들어야 할 땅이 있습니다. 혹시 지켜야 할 땅은 아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독도입니다. 독도는 지켜야 하고, 되찾아야 할 땅, 간도와 대마도입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간도 박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꼭 되찾아야 할 땅은 간도와 대마도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할 땅,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오도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토, 육지의 땅이 있고 그다음에 영해가 있고 접속구역 쭉 나가서 공해상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영공이고 공해입니다. 왼쪽 지도에 보면 독도가 한일 중간 수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며칠 전 어느 학자님의 토론에서 발표해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것은 우리 정부가 독도를 그냥 통째로 들어서 일본에 상납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울분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를 봐주시면 이것은 진화가 해경 순시선을 가지고 우리 영토까지 들어와서 순찰을 하는 순찰 범위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도에 보면 가거도가 있습니다. 이거 신안 앞바다입니다. 이호도는 물론이고 신안 앞바다까지 저들의 순찰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이호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도는 나이가 224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독도는 260년에서 230만 년 전이고 제주도는 약 180만 년 전이라 합니다. 서해를 따진다 그러면 이호도가 둘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에 나타나게 있습니다.
이호도는 그 하멜 표류기에 보면 항해도를 그렸습니다. 그 그린 거에 보면 중에 중간쯤에 보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OOST라고 해서 이호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하멜도 표류하면서 이호도를 알고 있었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호도의 이제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도는 한중일 3국이 만나는 해역이로서 경제와 전력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는 석유가 남해 동지나라에는 남해 먼 바다에는 약 1,000억 배럴의 석유가 묻혀 있고 72억 톤의 천연가스와 230여 종의 해저전이 매장이 되어 있다 합니다. 또한 정갱이, 고등어, 오징어, 갈치의 월동과 산란 장소로서 황금 어장입니다. 이제 이호도 해양 기지는 해난 구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기상 관측에 주요한 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도는 미래 가치가 아주 어마무시합니다. 이것을 영토화 만들어서 우리의 영토로 만든다 하면 지금 우리나라 면적의 몇십 배에 달하는 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호도는 해상 교통로로서 우리의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과 수입 에너지의 90% 이상이 이 이호도 해군을 지나게 됩니다. 해상 교통로입니다. 그리고 역시 진화도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가 태평양을 진출하려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지나야 이 이호도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가치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이호도를 지켜야만이 진화의 군사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28년이면 7강구 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느긋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속셈은 중간선 수역을 해가지고 해양 경계를 확정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응해야 됩니다. 한중의 해양도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여기 앞에 지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왼쪽에 있는 지도가 이호도 해양 가학 기지의 세부 모습입니다. 보면 바다 수면에서 30m 정도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주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도의 주봉이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는 우리나라에 세 곳의 해양 가학 기지가 있습니다. 소총초라 해서 이제 백년도 근처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가거초 기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안 앞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호도 기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가학 기지가 있습니다. 한중의 영토 간접은 아주 심각합니다. 해경 관리 범위에서 충돌할 가능성과 또한 군사력의 시위나 충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공부나 이런 그런 단체들 또 하나는 중화 문명의 우월론을 세뇌되는 세력들이 이렇게 신문 방송을 비롯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호도에 오송홍기를 꽂자고 또는 이호도 시설물을 철거하자는 주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이호도 해양 200캐리에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들이 해양 감시선을 순찰하고 아까 봤던 순찰대에 의하면 가거초까지 순찰을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격화가 되다 보면 충돌을 이어되고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기에 한중 양국이 해양 경계 핵정을 하자고
논의를 하고 20여 차례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 진화와 소련이 우리의 영토를, 영해를, 영광을 침범한 지도인데 2019년 7월 23일 날 공교롭게도 진화가 먼저 2호도를 해서 독도로 선해에서 해양했고요. 이어서 소련이 두 차례에 거쳐서 러시아가 두 차례에 거쳐서 울릉도 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뭐 대응 사격을 했고 뭐 했다 하는데 이 영토 침범에 대해서 크게 우리는 얘기를 않고 자료가 남지 않은데 일본은 재밌는 것은 일본은 이것을 독도 침범 사실을 러시아가 일본 자기 본토를 침범한 사례로 백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해양 영토 확장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1대1로라는 계획을 세워서 해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계하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과 정부 방침에 따라서 통합 해양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남해 구단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 남해 구단선이 남진하해의 80% 이상을 포함하고 있고 2016년 7월에 상설중재재판소에서 구단선은 무효라고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은 계속 영토를 확장하고 있고 분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는 중국이 중국몽이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몽은 해군 기지를 인공섬으로 조그만 섬을 갖다가 아직 땅으로 만든다. 인공섬을 건설하고 인공섬을 이러한 것은 일본을 벤치마킹한 것이고 또 인공섬을 군사 기지로 만드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미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땅이 남진하해 쪽에 무력으로 이제 지배할 수 있는 가라앉히는 항공모함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 점관 7개의 섬을 만드는 것이 약 32,000에이커가 됩니다. 이것은 400만평에 달하고요. 우리 김포 신도시 하나 정도 되는 땅덩어리를 이들은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2호도 하나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남진하해에 있는 이렇게 스컬랜드 난사군도라 그러죠. 여러 개 섬을 저들이 지금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심지어는 이것을 여권에 앞면 뒷면에다가 사진을 첨부해서 이거는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을 여권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국가들이 반발이 심한데 삭제한 것은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여권은 봤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며 해양 강국입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 의식이 꽤 높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북방영토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러시아와 협상을 거듭했고 제법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인공섬을 이제 만들고 영토화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땅이 일본 열도의 4배가 넘는 정도로 많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이 지도가 충지조도라는 산호초 2개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근데 여기를 시멘트로 들어 부어가지고 아예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등대도 설치하고 뭐하고 다 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이것이 자연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산호초를 지금 양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영토 확장에 열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호도 전혀 문제 없다고만 합니다. 우리는 그 중국과 일본의 대응이 위협이 먼 미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중일의 위협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군사력 대응도 필요합니다. 잠수함에는 잠수함으로 대응하고 핵잠에는 핵잠, 항모에는 항모로 대응해서 질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 그런 주장에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2호도와 7강고 결코 포기하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해양 영토 확장에 아주 소극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방공 10벌구역에 2호도 상공을 포함하고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과거 초까지 신안 앞바다까지 들어오는데 우리 정부는 2호도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핑계 삼아 동해에 우길기를 갖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하는 사진을 봤습니다. 네, 역시 우리 정부는 높은 별 4개짜리들이 나와가지고 전혀 문제 없다. 우길기가 아니다. 모양이 다르다. 이러한 핑계를 일본을 대신해서 대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2호도 영토와 가기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도 인공섬 계획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이 1938년에 세웠습니다. 장가, 오조, 제주도, 파랑도, 하조산도, 상해를 연결하는 그 해적 케이블을 건설할 계획을 38년에 세웠는데 태평양 전쟁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호도에다가 해저 전선 중계기를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그러니까 섬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2호도 해양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도 해양 과학 기지의 해양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은 영토화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해양 영토에 엄청난 한 몇십 배가 되는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정부는 아직도 2호도는 우리 영토가 아니지만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2호도가 우리 영토가 해양 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아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더 적극적인 2호도 영토화 작업에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영토화 방안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호도를 인공섬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유권을 선언을 해야 됩니다. 영유권을 선언해야 영해가 설정이 됩니다. 영해가 설정이 돼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공섬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2호도 깊이가 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공섬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게 충지조도처럼 시멘트를 몇천 톤을 들여봐야 되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2호도에는 2호도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충분한 명분도 있고 법적으로 국제법으로 따져도 우리 영토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호도를 영토화를 해야만이 해양 주권을 선언할 수 있고 이것이 2호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2호도 영토화를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호도를 인공섬으로 건설하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와 무인도 종합 시스템에 2호도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또한 3차원 지형도 3D로 이
지용도를 제작해서 잘하는 새싹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호도에 지분을 부여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 영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분을 부여하는 건 지금 이호도는 그냥 섬이니까 지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라도 몇 번지라든 이호도 몇 번지라는 이런 것처럼 지번을 부여하고 지적 공부, 토지대장 같은 데다가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영토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고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덧들여서 일본은 7강구를 독점 개발을 하고 있고 진화는 이호도 공정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호도 영토화 방안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다시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저쪽에 이호도를 지도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호도에 관계되는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땅과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1917년도에 대고려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아시는 분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건국일지는 일본 신문 대정일일 신문에 10일에 거쳐서 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거기에 발표된 지도에 의하면 이것이 대고려국 강역도입니다. 이것을 또 흔히 말하기를 봉황의 나라고 합니다. 왜 봉황이냐?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그 이제 대고려국의 강역도인데 신문에 보도된 걸로 이제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듯한 한반도 그림 강역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이호도를 표시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토문감계사 이중하 선생님이 오두가단 내 몫은 자를 수 있을지언정 한 뼘의 그러니까 이제 국강 불가축 한 뼘의 땅도 줄일 수 없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고려국 연구회라는 연구회를 발족하여 봉황의 나라를 재건국하는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호도 영토 방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국경사 분과에서 세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한 편은 고구려와 관련된 것이고 또 한 편은 고려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김성배 선생님이 발표하신 이호도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우리 미래의 영토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가 형성된 이후로 영토의 문제, 국경의 문제는 항상 국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동양권에서 중국의 예전 사서들에 보면 역사를 기록할 때 우선 그 강역의 문제, 국경의 문제를 반드시 언급하면서 그에 따라서 역사를 기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강역의 문제, 국경의 문제, 국경사 문제, 강역사의 문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사의 기본적인 연구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국경사 분과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8,500만 대한국인 여러분, 대한 역사문화 광복 대장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